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기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법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배우고, 저도 좀 알고 싶은 기법들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그러한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빨리 습득하시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초 만에 10초 만에 이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팁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법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한다, 아니면 뭐 이평선을 사용한다, 아니면 나만의 기준법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10초 만에 해결된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건 좀 지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라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눌림목,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돌파, 그렇죠? 눌림목,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 아니면 상승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위치, 그쵸? 이런 거를 잡는 방법, 또는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돌파하는, 이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게 정답이다,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개인마다 좀 다 달라요. 제가 이 말씀 드렸다라고 해서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 보니까,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눌림목, 자, 지지를 받는 눌림목보다는 저는 돌파를 하는 것, 돌파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이유를 대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기준을, 자, 이탈을 시키고 반등, 또는 기준에서 이전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밀리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법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주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갔다가 빠지는, 자, 이런 상황에서 손절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준이 있어서 손절을 치면 되지만, 올라갔다 빠진다라는 것은 뭐죠?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이 올라간 데서 눌림목을 잘못 잡아서 잘못 판단해서 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리가 고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 자, 밑에 기준 또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추가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이 범위, 이 밑에 이 간격, 뭐 이격,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여기가 더 넓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돌파를 한다. 돌파 매매라는 것은 고점에서도 돌파가 나오긴 합니다. 예, 돌파가 고점에서 나오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고점에서 돌파 매매를 하질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좀 알아가시면 좋죠.
돌파라는 것은 바닥에서 주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눌림목. 자,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빠지는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자, 횡보를 하다가 빠지고 들어올리는 그런 자리를 잡아주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한꺼번에 이렇게 급하게 빠른 하락이 나와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 물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식에서는 90%, 80%, 7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눌려서 순간 기준자리를 이탈시키는 것도 쭉 올렸다가 하락이 큰, 누르는 힘이 큰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그런데 바닥권 또는 횡보 구간에서 밀었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돌파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네, 손절에 대한 대응이 쉽고요. 그리고 손절 타이밍 놓쳐도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더 매매하기가 쉽더라.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는 자리에서, 그쵸? 이러한 이런 상황,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점 잡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패턴이 더 쉽지 않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르면 미리 골라갖고 오면은 꼭 그게 적용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거나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볼게요. 예, 간단하게. 지금 제일약품을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의 눌림, 그쵸?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림을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제일약품이라는 특징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밀리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래량도 많고 누르는 힘이 많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잡고 싶었는데 또는 여기를 잡고 싶었는데 이렇게 밀리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뭐 여기 뭐 여기 정확하게 잡았다라고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돌려주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밀리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자리예요. 근데 같은 종목으로 이제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돌파라는 것은 이제 횡보에 대한 부분, 물론 거래량을 터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거래량을 자,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이런 자리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잡으면 안 올라가면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이 자리를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빠지더라도 이런 데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 대응되고 그 다음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림이 있는 파동이 이렇게 큰 자리에서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것을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밀린다. 예, 이러한 것.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눌림 매매합니다. 예, 저는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경험이 없으시면 그냥 무조건 홀딩하게 돼요. 홀딩하게 되면 어떻게, 네,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차트, 어느 종목을 보시더라도, 자, 이거죠. 이렇게 올리는 척하다가 한번 빠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돌파를 보면 이 바닥에서 돌려주는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또는 빠지더라도 그냥 본전,
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좀 어렵습니까? 이게 꼭 수익이 더 크게 난다 이런 것보다 전 대응의 부분,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중에 좀 유리한 것, 그리고 천천히 뭐 일을 다니신다든지 뭐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보다는 돌파 매매, 돌파도 어떻게 상승이 커서 반등이 나온 이런 돌파가 아니라 바닥에 대한 돌파, 이러한 매매를 지금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뭐 이지바이오 한번 볼까요? 자, 자, 잠깐만요. 네, 좀 거래가 좀 된 걸 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좀 눌렸다. 글쎄요, 이걸 눌렸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이건 뭐 괜찮겠죠. 뭐 이렇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림목, 그렇죠? 자, 꼭 제 방법 반대로 된 것을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부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저렇게 잘 잡으셔서 근데 이건 눌림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러한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지만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뭐 돌파에 대한 바닥권에서 돌파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이 라인이 깨지는 이 순간, 그렇죠? 천천히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지금 제가 이런 데선 사실 돌파 매매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돌파 매매할 때는 주가가 우하향하는 종목에서 돌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자, 우하향을 좀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횡보를 찾죠.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닥에서 횡보 우상향, 이 패턴과 이러한 매매, 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그랬죠. 이번에 급락장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이 이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올라가는,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는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쫓아가는 추격 매수, 뭐 더 상승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이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요즘에 또 다시 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한번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더 다른 뭐 좋은 뭐 위치라든지 그런 것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